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먼저 제10대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은옥 위원장님과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학과장입니다. 박현주 건강증진과 직무대리입니다.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과 비전, 중점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사학과 소관 안중보건지소 건립입니다. 평택시 인구 100만 시대 대비하여 안중보건지소를 보건소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연면적 6,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정 소요 예산액은 약 400억이며 건강체험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선별진료소 등을 갖춘 원스톱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30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접근성과 충분한 부지 확보를 고려한 신축 부지 선정 등은 서부 지역 공동보건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선제적 포괄적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강화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91종의 법정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기관 4개소와 표본 감시 감염병 관리기관 10개소를 지정 관리하여 지역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와 주한미군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방역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방역 소독과 포충기, 해충 기피제 분사기 983대를 운영하는 등 친환경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감염병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와 주간 소식지, 연보 발간 등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과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염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중 감염병 재난 대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국가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141개소를 지정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한편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안전한 접종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결핵 환자 46명과 잠복결핵 양성자 30명을 등록 관리하고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굿모닝병원 등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결핵 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실시하며 한센병원 등 만성 감염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과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켰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을 위해 신속 대응방을 운영하고 응급의료 협의체를 통해 의학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아 환자의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기존 1개소에서 성모 아이들 의원을 추가하여 지정하여 총 2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명절 연휴 기간에는 시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 심장 축격기 보급,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 관리를 위해 평택시 약사회와 협력하여 초, 중고등학생 대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와 약품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와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 100세 평택형 스마트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모바일 건강관리 앱과 비만 예방 프로그램 등 스마트 신체활동 증진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과 건강 취약층인 임산부와 영유아 620여 명에게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흡연 예방 인형극, 건강체험관, 새싹 배움터 교실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과 78개소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4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아동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배다리 생태공원 내 야간 체조와 황토길 걷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 점검, 흡연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해 담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과 비만 예방, 관리,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망사형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사업을 보건소 지경으로 운영하여 총 1,085명을 등록하였으며 어르신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65세 어르신 2,05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 혈압계, AI 스피커 등 디바이스를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 4,547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심내혈관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 예방 교실과 상담을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뇌병변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로봇 보행 재활 운동과 소그룹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1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취약계층이 건강 형평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임신 사전검사 건강관리 1,496명과 난임부부 시술비 1,467건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축하 지원금 1,222명, 경기도 산후조리원비를 1,230명에게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86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상담, 산전, 산후 우울증 검사, 선별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미래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입력 보전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와 영구불임 예상자의 난자, 정자 동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미숙아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 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8월에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부 문예예술학원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생명 존중 및 마음 건강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등 59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신건강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스쿨케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자가진단 QR코드,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등 스마트 정신건강 자가검진 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카카오 챗봇 등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12개 읍면동을 지정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정신재활시설 3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는 등 시민의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 만들기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3,26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등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매 관리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지원 등을 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증 치매 환자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쉼터 프로그램과 치유 농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치매 파트너 332명을 양성하고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 안심 가맹점 30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우수 치매 안심마을 2개소를 진영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와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최고령 사회 등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보냐
통합돌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보건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거동불편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3개소로 확대하고 관내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업무 협약을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센터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건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 18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감 환자 195명을 등록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보건 의료 요양 서비스 연계 강화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의료 요양 통합돌봄 체계가 더욱 공경히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중보건지 소관 주민 맞춤형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포승 국가사업단지 내 지역 주민, 직장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 초등학생 건강 놀이터, 중장년층 비만 예방 교실 운영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 금연, 영양, 비만, 재활 등 상담과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서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창수 의원입니다. 예,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상자 맞춤형 재활 사업 추진 건인데요. 요 로봇 보행기하고 첨단 재활 운동 장치 CPM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국 보건소 최초더라고요. 네. 이 로봇 그 보행기를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이 로봇 비싼가요? 그 기기값이? 네, 제가 처음 그거 시행할 때 3억 5천이고요. 지금은 5억입니다. 지금은 5억이 됐어요. 네. 아 그때 2대를 샀어야 되는데. 그 기존 그래서 그 이용하는 이용하는 그 개체가 얼마나 될까요? 그 로봇 보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장애를 가지시지만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저희는 공중보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태워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차원이고요. 지금 성인도 있고 아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는 주로 이제 걷지 못하시는 분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한 번 타시면 1시간에서 많이 타시면 1시간, 많이 못 타시면 20분 정도도 타실 수도 있으세요. 왜 그러면 그러냐면 하루에 뭐 몇 분 못 하시겠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4분 정도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끌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공백은 없고 계속 네, 하루에 네, 네. 그렇게 예약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관에서는 하는 건 처음이시고요. 그거를 좋은 의미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송탄 보건소에서도 이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 송탄도.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평택시 내에는 지금
송탄하고 평택이 있는데 안중보건지소에 사실 왜 안 하냐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안중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많이 도와주셔갖고 이제 보건소가 장착을 이제 완전하게 저기를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중보건지소가 지금 400억 들여서 뭘 하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중보건지소의 건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님과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장소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좀 그렇게 올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잘 건립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M에 대한 거는 요거는 저희가 조달청하고 좀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 CPM이 뭐냐면 이렇게 관절,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라든가 팔 관절을 또 이용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장애를 가지시고 이게 뻣뻣해서 그대로 있는 이 상황을 그 기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이거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구입해서 그 당시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공모 사업에 투입하면서 그게 저희 재산으로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10대를 지금 평택하고 안중에만 좀 나가 있어요. 그래서 10대를 저희가 6대, 안중에 4대 이렇게 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이제 이런 첨단 재활기기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용이 됐었으면 하고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 1200%로 한 거거든요. 국도비가 아니라. 예. 1200%로 한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셔서 송탄에도 있다니 안중에도 꼭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우리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 의료 안전망 강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심야 시간대 우리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내에 2개소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평택 보건소 관할에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2개. 그럼 평택시 전체는 몇 개나 되나요? 4개 있습니다. 4개밖에 안 돼요. 송탄 2군데, 저희 2군데. 4개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많이 늘리기가 조금 힘드신 거예요. 예산 부분. 예산 부분 때문에 예, 지원하는 그래- 약국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밤에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25시 같은 편의점에다가 상비약. 상비약을 네, 그렇죠. 네, 비치해서 팔 수 있게끔 저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아직도 의료 인프라가 좀 네. 미비한 권역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네, 네.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좀 확대가 됐으면 싶었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또 적응이 되신 시민분들은 안타깝지만 적응이 돼 버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하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어려운 것 같고 또 달빛 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건 예산 부분이 아니라 지원을 하시는 병원이 이제 맡겠다고 하시는 병원이 없는 거죠. 거의 2가지 다 합니다. 다예요. 네, 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사실은 지금은 웨라벨을 너무들 의사 선생님들도
그거를 너무 추구를 하세요. 그래갖고 사실 힘드시죠. 뭐 진료 낮에 하시고 밤에까지 한다는 게 힘드시니까 그거를 하시겠다는 데가 선뜻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조금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해도 그런 부분이 이제 속 시원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강창수 의원님이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중보건지소가 건립이 빨리 시급히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료 인프라가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달빛 어린이 병원도 없을 뿐더러 일반 시민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지근의 어떤 의료 시설이 없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사실 서부 지역에서 비전동 이쪽 남부 쪽까지 오는 시간이나 인근의 천안이나 이런 곳들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뭐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 지금 하양지구가 35,000세대 들어오잖아요. 입주를 시작을 했고 이것이 우리 임대 기간 완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중보건지소 임대 기간 전에는 거의 다 입주가 되시겠죠. 그때 가서 준비를 하기엔 너무 늦다. 너무너무 늦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뭐 이제 투자 심사하고 용역하고 설계 용역하고 착공하고 또 어쨌든 지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을 따지다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이 늦고 그만큼 시민분들은 더 불편을 겪을 거고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계시겠죠, 당연히. 네, 알고 계십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이거는 권역별 의료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 거라서 공공의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전문 우리 대학병원이나 이런 유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분들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워낙에 이제 보건소는 시민분들하고 또 밀접하게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대면을 하는 곳이잖아요. 아마 더 알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포승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는 한데 사실 주민분들 중에는 그곳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그 공간을 작은 도서관 1층의 작은 도서관과 함께 다른 공간으로 쓰면 안 되냐라고 자꾸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승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사실은 국도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한 거라서 시민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저도 좀 얘기는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지소장님하고 같이 조금 더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그 시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분위기를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조금 바꾸어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구들이 거기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각도로 이제 방법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지역만 이렇게 했다가 지금 계층은 좀 많이 늘렸어요. 그쪽이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고 또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근데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소요소에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건지소장님도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니죠? 중점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서부권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면 또 그래도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거의 끝난 거잖아요.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슬슬 해충들이 기승을 부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우리 지역에 시민분들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충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신경 써서 좀 많이 방역도 잘 해주시고 또 뭐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희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달빛 어린이병원 지금 평택에 2곳 지정되어 있는 거 맞죠? 근데 가까운 화성시랑 비교했을 때 화성시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6곳이라고 합니다. 그 평택시 인구 규모와 출산율을 아동비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서부권에는 없으니까 이거 해결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두셔갖고요. 지금 계속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의사회하고도 얘기하고 그런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도 사실은 달빛병원을 좀 필요로 하다. 특히 아동이나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진료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또 어제도 의사회장님을 뵙고 거기 의사회장님이 안중에 있습니다. 계시갖고 거기에 찾아가서 뵙고 같이 또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어떤 결실을 맺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온 건 아니죠? 네. 아직 그거는 아니고요. 서로 상의해가면서 이제 지금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송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13페이지 이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현황에서 보면 이게 건강생활 실천율이나 걷기 실천율, 뭐 현재 흡연율 이런 거 보면 다 수치가 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다 네. 거의 나빠지거나 그냥 머무르고 있는 단계인데 이거 혹시 이거를 더 좋게 할 방안이나 이런 거 대책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가에서 해마다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1,800명 이제 송탄 지역 900명, 이 남부 지역 900명 해갖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딱 추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 대학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이거를 해주시는데 나름 성대에서도 이거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좋아지지가 않고 자꾸 떨어진다는 부분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걷기 실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저희가 이제 관내에 공원이 한 18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을 활용해서 걷기 실천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끔 해보자. 걷기 지도자를 저희가 해마다 양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배다리 저수지에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을 더 활용을 같이 함께 해서 그 18개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의 그 공원 내에서 같은 걷기를 지도를 하면서 높여보자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갑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뉴스 보도에 나왔던 정신병원 이송 관련해서 평택 시민분들께 좀 상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병원 측에서 이미 이렇게 퇴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병원과 그 이송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과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병원의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다른 병원에 이렇게 퇴원 후에 그 다시 재입원해서 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양호하다라고 병원과 그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그 언론이나 이제 경찰 이런 쪽에도 제보가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최우선으로 했던 거는 그분들이 이제 안전한 장소에 가 계시는지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었고, 다 가 계시는 거로 확인은 됐고, 전국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가 계시고, 데리고 간 분의 주장으로는 뭐 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 백병원이 지금 그 병원이 그 과가 정신과 진료를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두 분이 다 그만두시고 그 자체 내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정신과 진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이제 일반 내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신과를 진료를 못했을 때 입원 환자는 그 이송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위송까지가 돼야지만이 그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점이 있어서 저희는 경찰에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평택 시민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렇게 또 거주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저희 자살률 예방에 대해서 잠깐, 네, 평택시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새로운 좀 방안이나 그런 게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뭐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좀 방안이 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자살이라는 부분은 그전에는 정말 약을 드시는 그런 분들이 위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다 보니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살을 하는 데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혼 문제, 친구 문제, 학폭,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하자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도하고 저희하고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는데,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뭐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그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촘촘히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또 이상이 조금 있으면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해주고, 그래서 지역 내에 촘촘한 그 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읍면동에 내년이면 전 읍면동이 다 그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내년에는 우리 읍면동 전체 25개 읍면동, 26개 읍면동에다 다 그 사업을 추진해서 좀 촘촘한 그 사회 안전망 구축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약간의 우울이나 아니면 그런 불안 이런 것이 있는 분들한테 그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런 불안하거나 그러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의원에서 이렇게 받아오시면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상담센터를 이용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상담센터에 가셔서 자기가 8회기로 이제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이제 완화시킬 수 있게끔, 그분들은 약을 먹거나 그런 분들은 안 되고요. 간단하게 내가 우울이 왔다거나 나 오늘 우울해서 저기 하얀 것 같아, 이번 주 너무 길어, 뭐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2가지 방법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들으니까 평택시 자살률이 최하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항상 공감하고 평택시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전체가 네.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또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한 복지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장님 아까 그 최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요. 백병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그 선이 제가 먼저 질의 드릴게요. 그 백병원이 이제 배드가 정신병동으로 바뀐 거죠. 그게 일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정신병동이었습니까? 같이 원래 운영을 했나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병합해서 원래부터 운영을 했었습니까? 그 장례식장 따로 있는 거고 백병원 지하에 따로 있었던 거고. 네, 있죠. 백병원이 지하에. 근데 이제 그 경찰서에 이송하는 거는 이송하는 거고 전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원 조치 계획서라는 거를 받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여기 안중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폐쇄를 하게 된다던가 할 경우에 이제 일시에 이송을 해야 될 경우엔 그런 계획서를 받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제 환자가 줄여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전원 계획서를 받거나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 절차에서 받지 않게 돼 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여쭤보는 네, 거예요. 저는. 네, 아닙니다. 전원주 계획서를 안 받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은 그걸 안 받게 돼 있으면 뭐 행정처분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거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뭐 처분이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다. 뭐를 할 수 있죠? 행정기관에서는. 그 의사의 처방, 퇴원 처방이 제대로 난 건지, 또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신 건가요? 그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 이제 사법기관에서 할 수 네, 있는 부분이 있고 주장이- 제가 여쭤보는 건 주장이 다르기 행정기관에서 때문에. 한 네.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한 걸 어떠한 절차에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하신 건지. 그냥 수사기관에서 의뢰 중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 내용을 좀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네? 그러면 이제 세부 답변은 저한테 따로 해주시고요. 일단은 요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상세하게 보고가 된 걸로 알아요. 저도 자료를 받았고 이전에 그 발생 당시에 받았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는 공유가 전혀 안 됐던 내용인가요? 보고를 별도로 하진 않으셨어요?
찾아뵙고 말씀 다 드렸어요. 일단 이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관리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 그때 이송됐던 환자분들의 어떤 상태, 그런 신원 확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를 주시는 건데, 이제 우려하시는 내용에 어떤 문제들이 없는지, 이게 차후에는 정말 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큰 이제 어쨌든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향후에는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좀 정리를 하셔갖고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따로 찾아뵙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일구 의원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참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감염병들이 계속 있었는데 코로나 있을 때에는 정말 의에서 뵙기도 힘들었고,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경무의 부서였다. 또 이제 평화의 시기가 오니 또 저희는 또 다음의 시기를 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 시설 현황들이 보건지수 6곳, 보건진료소 7곳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저희 공중보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전체 이야기를 한번 현실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공중보건의 의사 선생님에 대한 건 심각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의 일반 의사, 쉽게 말하면 내과 진료를 하실 수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네. 한의사 선생님과 치과 선생님은 한 분씩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의정 갈등 네. 이후로 네. 네. 또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후로 전문인을 채용하거나 네. 이게 하기가 너무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많이 이 공보위를 가지를 않고 일반 현역 군인으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거기에다가 군의관으로. 예, 아니 군인관이 아니라 일반 군. 일반군으로. 예, 기간이 짧으니까. 현역병으로 네네.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짧아서 네. 거기에다가 또 여자 분들이 또 공부가 좀 더 많이 잘 되시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 공중보건의로 오실 만한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의정 갈등까지 생기면서 더 심각하게 됐는데요. 저희 시는 사실은 도농 복합 도시이면서도 이 경기도 내에서도 한수 이남 맨 끝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도도 저희도 막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요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체적으로 그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내과 진료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네. 보건진료소에는 선생님들이 나갈 수 없는. 진료소 선생님들은 다 계세요. 저희는 이제 그 전에는 네. 기간제 선생님으로 이제 진료소 선생님들이 계시다가 네. 또 많이 또 도와주셔갖고 정규직으로 간호 선생님들 뽑으셔서 진료소장으로 지금 그분들의 계십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시죠? 간호사. 간호사.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6개월간의 그 진료소장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네. 국가에서 이제 그걸 배우시고 이제 발령을 내서 저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약이나 이런 거를 처방할 수 예, 있는. 그러나 약 수라든가 이게 이제 제한이 좀 많이 네. 있겠죠. 네. 네네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의사 선생님의 시니어 네.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좀 모셔다가 해볼까. 또 이 진료소장들의 업무를 좀 확대를 해볼까. 다방면으로 지금 계속 소장을 회의도 하고 도에 이렇게 하기는 하나 이렇게 이거다라는 명쾌한 그건 아직
내려온 그러면 건 지금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일주일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료는 하지 예. 않고요. 한방 선생님이 지금 현덕은 뭐라 그랬지? 무슨 지역이지? 현덕은 약을 거기서 직접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현덕 선생님이 현덕에 한방 선생님이 계시시면서 주변에 있는 안중까지에 대한 환자를 좀 봐주시고 계십니다. 팽성 쪽은요? 팽성 쪽은 진료하지 않습니다. 원정리 진료소 약만 드려요? 원정리 진료소 두 군데 약 있잖아요. 주는 그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원정리 진료소하고 네. 두정 진료소. 네네. 예. 약 주는 일정은 거기는 풀로 계시니까. 풀로 계세요? 네네네. 간호사 선생님이? 네네 두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급여는 어떻습니까 이분들? 급여 체계는? 체계는 저희 공무원하고 공중보건이 공중보건이요. 급여 체계는 뭐 저희가 이제 신문에 많이 오픈돼 있으니까 네 강원도나 낮다고 이런데 낮다고 어, 저기 하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많은데 네. 기간하고 그런 부분을 좀 예. 국가에서도 조금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진료소나 보건지소, 이 공중보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격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이 돼서 새로운 뭐 층이 나온다든지 뭐 이러지 않으면 계속 없는 건 계속 없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대로면. 지역의사제 때문에 좀 나아질 수도 있나요? 저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지역의사제도 사실은 저희도 좀 내달라고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사실은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경기도이면서 인구가 많다 보니 네. 거기서 좀 빠졌어요. 네. 안성, 저기 여주 뭐 이런 데는 좀 들어갔고요. 저희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안성 여주에서 의대를 진학하면 거기서 할 수 있나요? 그 지역의사제 네. 그건 좀 억울하네요. 저희도 좀 해당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계속적으로 그래도 도전해 주십시오. 네. 안중보건지소 저희 8쪽에 뭐 계속 이야기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 보건소 30만에 하나씩 그렇죠. 지금 60만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요건은 갖춰졌다. 이제는 뭐 이게 허가 잘 나고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좀 잘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저희가 새로 보건지소 건립할 거면 보건소에 맞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부 보건타운 개념이 맞다. 이제 지을 거면 뭐 우리 평택 보건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신축 시 보건타운으로 건립돼서 그 안에 뭐 치매 예방센터, 뭐 임산부 관련된 거, 뭐 이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사실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확충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좋은 도시는 잘 사는 도시랑 좋은 도시랑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도시는 적어도 교육이 해결이 되고 의료가 해결이 되는 도시여야 된다. 아주대병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의료가 해결이 되는 도시. 그런데 그 부분을 공중보건인 보건소가 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잘 건립되어져서 준비되어져야 된다. 거기에 서부 보건타운이 준비되어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근데 또 평택 보건지소도 보건소도 좀 타운으로 재건축돼야 됩니다. 네,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평택보건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길을 못 찾겠어요. 너무 낙후돼 있어요. 네. 알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갈 위치를 저희도 나름 이렇게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연계가 일단 기본이어야 네, 되고 네, 네. 그러면 지금 현 부지 새로 건립하는 부분, 타운으로 올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공설운동장 부지 활용하는 부분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4년 이 민선 9기 제10대 의회에서 일단 안중 보건지소는 보건소 승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평택 보건소의 신축은 안중 보건지소와 함께 이 4년 안에
밑그림 다 나오고 설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준비할 테니 요구할 테니 보건소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아까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준비해야 돼요. 사실 감염병 사스가 왔었고 뭐가 왔었고 뭐 이 코로나 근데 제2의 코로나가 오지 말란 법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민간에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공적 네. 영역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 상황을 다 잊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회의실도 봤더니 손수석지 저 구석에 있고 아무도 안 써. 지금 아무도 안 씁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 그렇게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걸렸었습니다. 걸렸었지만 아무리 준비하고 예방해도 대응해도 어디는 뭐 가정이 어려워지고 뭐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최대한 해야 된다. 그 일들을 보건소가 하는데 거기에는 보건타운 건립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뭐 하나 지으려면 그 코로나 예방에 맞춰서 막 건축물도 지어야 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금 평화로울 때 다 예방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포춘기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포춘기 예산 거의 없지 않았어요?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평택보건소 저희 올해 39대. 39대. 예. 그러면 송탄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포춘기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없어요? 요구는 많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네. 설치되어 있는 게 노후된 게 또 네,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후와 신규화를 겸해서 네. 예산을 네, 네. 짜임새 있게 쓰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포춘기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고덕이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고덕, 서정천, 점촌천 일대가 상당한 수요가 있는데 없어도 못했거든요. 그 지금도 뭐 한박 호수공원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이제 송탄 보건소 관할이니까 그때 또 말씀드릴 거고 지금 저희 평택보건소나 안중보건지소 관할에도 이 포춘기 설치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간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천변의 활동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포춘기 부족한 부분들 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해충 기피제 분사기 이게 뭐 이게 기피제 뭐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막 기피제 뿌리는 그거예요? 아니면 그 방역하는 그 하얀 연기 나오는 그건가요? 그죠? 먼저 말씀하신 그 기피제. 예,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이거는? 주로 공원 저희 쪽 공원. 같은 건 공원. 네. 운영이 잘 돼요? 사람들이 잘 씁니까? 시민분들이? 예, 잘 쓰세요. 효과를 많이 보나 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저희들이 이제 시민분들의 그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런 영역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맞아요. 활동량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포춘기나 기피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설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공원과에서는 없어서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보 공유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11쪽에 아까 달빛 어린이병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성세에서 2군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세에서 네, 여기 평택은 서정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동시지방선거에 웬만한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시장님도 아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개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 건립 뭐야 막 짓는 줄 알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 사실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거 잘
구분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달빛 어린이병원은 저희가 기존에 소아과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 유치하는 예, 저희가 맞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그들을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보조금을 확대하는 부분. 네. 예.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파격이어야 더 유치가 잘 되지 않겠나. 네. 본인들의 계산상 미묘한 선상에 있으면 귀찮잖아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도, 이 부분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국비, 저희는 지금 달빛병원 있는 상황은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예, 국비 네, 네. 지금 고비.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46시간 이상이면 2억 2천까지 지원. 예, 2억 2천. 주말 포함하여서.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근무 영업 시간 이후에. 네, 네. 네. 6시부터 11시까지. 네. 이게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달빛 어린이병원을 모든 의원님들 공약에 다 넣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정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달빛 어린이병원이 어떤 그 지원 속에서 유치가 되어지는지를 좀 아셔야 지역에서 그래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들 뭐 그래서 지금 46시간 네. 풀로 했을 때 2억 2천 네, 2억 2천까지. 연간. 네, 네. 네. 월 아닙니다. 연간. 2억 2천은 연간. 네.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을 가지고 약간 병원들이 뭐 이게 다 받는 병원은 없다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간대별로 좀 달라요. 네,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모에서 양쪽 두 개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성세병원하고 여기 서정하고. 서정 성세는 성모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다른 예. 거고 네, 네. 우리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서문 앞에 우리 네, 시청 네. 앞에 있는 네네. 그 병원이 달빛병원은 으로 하려고 안 지정됐습니다. 지정됐어요. 그러나 거기는 그 국도비 지원은 안 받고 운영비만 이제 청구를 해서 쓰는 걸로. 저희가 청소년 5만당 한 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청소년이 10만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택권역에 2개, 평택권역에 2개, 그리고 송탄권역에 송탄권역에 하나. 하나. 네. 지금 3개. 네. 하나 늘었네요, 그 사이에. 네네네. 어. 엄청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저기 서부 의원님 입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부에도 지금 해야 돼서.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예, 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웬만한 분들 공약에 다 넣었는데 네네. 그러려면 송탄권역에도 좀 하나 더 하고 서부권역에도 좀 들어오고 고덕에도 꼭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공약에 넣었거든요. 그러려면 이 지원이 지금 국비 나오는 거 이상으로 뭔가 이 병원에서 야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의 지원이 예산이 투입될 여지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저희가 국비 사업인데 네. 시비가 추가됐을 때 국비가 빠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평택형으로 저희는. 그 추가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국비 2억 2천 플러스 시비. 가능해요? 그렇게 달빛을 받으면 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시비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가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더 유치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있는 정말 아이들이 몰려 있는 곳은 그 금액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 벗어나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금액으로는 쉽게 여기에 응하기 어렵다, 지원하기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해서 좀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추가 지원이 없으면 현재 상황에서 서부 지역은 계속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고덕에도 꼭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꼭 내년까지 꼭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13쪽인데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도시 평택 추진.
지금 우리 금연 흡연자 통계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흡연자 통계. 흡연자 통계는 없습니다. 그 금연하는 어떤 달성률 이런 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의회에도 좀 많이 달성해야 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연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금연 네.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네. 직원 3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국민건강조사에서도 네. 거기에서도 흡연에 대한 조사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남자 흡연율은 근데 이제 평택시만의 거는 사실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네. 거 나와 있을 때 남자 흡연율은 28.5%, 아, 흡연율이 네, 여자 흡연율은 4.2%.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흡연율이 또 3.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거는 청소년 행태 조사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 클리닉에서 저희가 한 1년에 한 900명 정도 등록을 시키고 네. 6개월 동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막 이렇게 네. 해주서 성공시키는 율은 네. 가만있어 보세요. 어디다 써놨지? 청소년율은 저기 15% 아니 몇 퍼센트로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뒤에서 얘기 좀 해줘봐요. 과장님. 하여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그래서 되고 있고. 6개월간에 저희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 성공하면 뭔가 보상이 있죠? 네, 뭐 있어요? 혈압기. 혈압기? 네. 좀 약한데? 에? 저희 그 시청 공직자들도 성공하면 뭐 있습니까? 공직자는 따로는 없어요. 없어요? 네, 같이 합니다. 아쉽네요. 네. 예, 건강을 위해서 좀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빠가 흡연하면 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미칠 수 있고 직장인 내에서도 불편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금연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지원책이 유도책이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갖습니다. 그 당사자의 건강을 위해서도지만 주변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연도시 평택 추진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좀 몇 분 있습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